2026년 3월 2026년 3월 7일 경제지표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댓글들 몇 개 봤는데 방송에서 그 차트가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 메시지 메모장을 켜놓고 했는데 윈도우 녹화는 요거 안내 메모장만 녹음이 되더라고. 해서 그건 빼버리고 지금은 차트창만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환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1억이랑 지금의 1억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많이 높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990년도 같으면은 달러 환율이 679원인데 지금은 1500원이거든요. 같은 국가의 돈인데 이렇게 거의 한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 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S&P 500 같은 그런 안정적인 ETF에 투자를 하면 좋죠.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IMF 때 한번 치솟았고, 이때가 리만 브라더 사태인가요? 그때 한번 치솟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차트 패턴으로 보시면은 이게 고점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쯤이 주요 매물대고 고점이 한 이 부근쯤이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은 뭐 이거 매번 같은 패턴 이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어센딩 트라이앵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엔 올라가요. 상방을 한 번, 두 번 두고 세 번째는 보통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정부가 환율이 계속 치솟지 않게 뭔가 정책은 계속 펼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을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부근에 있고요. 한번 뚫었습니다. 미세하게 잠시나마 밤 사이에.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런 패턴 보이고 있죠. 이런 패턴 보이면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환율에서 개입을 하겠지만은 원화를 들고 있는 분들께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월급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겠죠. 지금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한 중반쯤에는 신입사원 월급이 200이었다. 지금 300을 받아도 20년 전 월급 200 받던 거랑 가치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달러 환율도 치솟았고 물가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직장인들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미리 좀 달러 들고 있었던 게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쯤에 파이어족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파이어족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나라 달러 기준 환율이 105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50원 아래로 내려가면 달러 사야 되고, 1050원 위로 올라가면 달러를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죠. 달러가 1500원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이 추세선대로 간다면은 이제 1300원대는 그냥 뉴 노멀이라고, 1050원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1300원대를 뉴 노멀로 봐야 돼요. 그래서 1300원대가 온다면은 자산에 좀 여유 자금 정도는 좀 달러로 환전을 하시고, 그리고 좀 상황을 봐서 S&P 500이나 QQQM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참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 보시면, 이 자리 때 갔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갈래다가 무너지니까 그냥 실망 매물로 나와서 쭉 떨어졌죠. 그리고 알트가 비트코인만 계속 분석하는 이유가, 알트가 갈리면은 비트코인이 가야 되는데, 알트가 가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상승하고 좀 이렇게 행보 쳐주고, 상승하고 좀 행보 쳐줄 때, 이럴 때 알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보시면은 알트들이 가야 될 시간을 안 줘.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하락하고, 올라간다 싶으면 또 하락하고 이래버리니까, 알트들은 그냥 하락할 틈이 없이 그냥 쭉쭉 계속 2년 가까이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들고 있는 걸 팔라고 하기에도,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은, 들고 있는 거 팔라고 하기에도 지금 너무 많이 늦었죠. 그리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1K 부근이 좀 강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고점이 이쪽에 있고 저점도 올라가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드렸고, 반면에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고, 좀 보면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매도량이 나와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어요. 거의 근 2년 정도 동안. 해서 지금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이번에도 여기서 뚫었잖아요. 이번에 이 뚫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코인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좀 중요 매물대를 뚫었죠. 상승은 나는데, 그게 뭐 후속으로 뭔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굳이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가야 돼요. 반등이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또 안 가는갑다 싶으니까 그냥 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실망 매물도 나오고 여기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별로 좋은 양상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뭐 이렇게 다시 이런 또 패턴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운이 좋으면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장도 요즘 국장이 많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뭐 조정을 많이 거쳤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개미들 털기도 좀 많이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도박을 하고 싶으면 국장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스닥 S&P 500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상승하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상승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좀 더 가깝죠. 뭐 정확히 뭐 행보라 하기보다는 좀 하락에 좀 가까운 모습이고요. 어제는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여기 지지해주는 매물대를 깨고 내려왔었고 다시 또 뚫고는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또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뭐 한 이 부근대에서 뭐 지지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무작정 하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RSI 보시면 38이잖아요. 이거는 뭐 더 내려갈 수, RSI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50보다 미만이라는 거는 좀 하방보다는 상방을 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RSI가 20 같았으면 이건 상방을 좀 더 보는 게 좀 맞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크게 강한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상방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겠죠. 뭐 지금 S&P 500이 좀 장기적으로 나스닥 미국 주식이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느냐? 글쎄요. 뭐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보면 올해 미국 주식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의 S&P 500이 거의 하루에 1년 20% 정도? 1년 20% 정도. 원래 연평균 10% 이상, 10% 정도 상승하는 지수였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20%씩 진짜 미친 듯이 장이 좋았어요. 그때 많이 올랐었고, 이번엔 반대로 오랫동안은 국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거의 한 두 달 동안 거의 50% 이상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S&P 500은 오랫동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3%,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S&P 500이 또 계속 하락만 할 그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 인하는 지금 또 파월이 또 임기가 6월까지잖아요. 그리고 파월 대신할 후보자도 약간 트럼프 쪽 계열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주장하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나스닥이 좀 훈풍이 불겠죠. 대신에 지금 나스닥이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 나스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 20% 상승을 했잖아요.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닷컴 버블 사태처럼 AI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닌가. 지금 닷컴 버블하고 좀 다른 거는 AI 버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AI가 현장에 쓰이기도 하고 뭐 매출도 좀 나오긴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지금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좀 투자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속 트럼프가 국제 정세를 계속 흔드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더 있고 하니까 S&P 500이나 QQQ 같은 나스닥이나 빅테크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암울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뭐 여기 거액을 넣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봐면서 좀 분할적으로 좀 사는 게 좋겠죠. 좀 더 조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좀 더 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P 500이나 빅테크 계열의 QQQ나 뭐 움직임 동일합니다. 보시면 힘은 동일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주요 매물 때 깨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과 비슷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냥 행보 계열이나 좀 상승할 호재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기간 조정을 줬죠.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줬었고 이 자리에서도 좀 조정을 주면서 갔어요. 근데 2026년 들어오면서 뭐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조정이 와야 돼요.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뭐 모두가 다 해피한 거 아니냐,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종목은 없고 뭐 또 사람마다 또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한 번씩 거치고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야 된다 얘기하면서 한 이 부근 매물대, 이 부근 매물대까지 조정이 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다 얘기했는데 예상은 이렇게 조정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인데 폭포수처럼 그냥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나스닥이 이런 사태로 크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스닥도 그냥 하루 변동 정도처럼 1, 2% 정도 빠진 정도였는데 코스피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줬던 조정이 크게 나왔던 게 아닌가. 크게 상승했던 만큼 그만큼 좀 불안했고 또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그게 기폭제가 된 것처럼 크게 하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체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내려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 시체들을 한 번씩 좀 더 소화해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패턴을 그리던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던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하면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분기부터는 예전에 물건을 팔 때 팔면서 물건을 납품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물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판매자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하는 체제예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은 먼저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문제는 납품이 몇 주,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납품할 때 그 납품 그때 시세대로 대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매 기업한테는 안 좋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을 한 두세 배 정도 더 올린다는 루머가 좀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다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쳐줘야 다시 또 더 길게,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악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헤드앤솔더 모양, 그리고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악이겠죠. 근데 견인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렇게 반도체라는 게 뭐 공장을 뚝딱 지어서 뚝딱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올해까지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2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07년도 때도 800원이었어요. 근데 고작 몇 프로였죠? 한 40%? 20년 동안, 올해가 2026년도인데 20년 동안 40% 올랐다? 정말 최악의 투자처죠. 기회비용 다 날렸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면은 달러가 환율, 20년 전 달러 환율 얼마죠? 20년 전 달러 환율이 한 이 정도로 노멀로 친다면, 그래도 달러 환율만 투자를 했어도 50% 올랐는데, 코스닥은 달러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나마 오른 게 달러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0년 동안 S&P 500을 넣었으면은 S&P 500이 10년 동안 2배 오르거든요. 2배 오르거든요. 20년이면은 2배가 되니까 4배 넘게 올라요. 기회비용을 완전 싹 다 날려버린 거죠. QQQN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투자하면 S&P 500보다 조금 더 오르거든요. 한 2.5배 정도 오른다 치면은, 아유, 뭐, 코스닥 지수 자체 투자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냥, 솔직히. 근데 이번에 저도 좀 코스닥을 좀 들어갔던 이유가, 이번에 코스피 5천 달성했을 때, 코스피 5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뭐 정치분께서 코스닥도 3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가
있고, 이게 그 발표가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상승분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50%를 올랐고, 코스닥은 비슷한 시기에 거의 한 25% 꼴랑 25% 올랐어요. 꼴랑 25% 올랐는데 조정은 코스피가 20% 조정 맞죠? 코스닥도 20% 조정 왔어요. 오른 거는 반밖에 못 올랐는데 조정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등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등 조정은 한 이 정도로 올 줄 알았어. 저는 조정이 한 이 정도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조정을 이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 그냥 무너진 거죠. 그냥 조정 왔다기보다 무너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무너져서 뭐 이 정도까지 온 게 확실하게 무너졌다 볼 수 있지만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무너진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뭐 어차피 이 정도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긴 받았지만은 좀 더 무너진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사람들이 다 코스피로 좀 몰려가고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고 금액도 많이 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것도 많이 무너졌지만 또 반등도 코스피에 비해서 반등도 더 이까지 올라왔어요. 뭐 퍼센트 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잠시만 좀 지울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까지 떨어졌으면은 지금 요까지 반등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데 매물대가 더 많을 수 있는데 많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또 코스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가파르게 이까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장 열리면은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간다고 기대하기 힘들고요. 이만큼 계속 양복이 나온 만큼 월요일에 장이 열리면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같은 코스닥 투자자로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었고요. 뭐 연일 양복이니까 좀 조정 좀 오더라도 한번 지지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전략이 핑계로 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정부에서도 좀 100조 투입을 했나요? 주식 방어를 해서 좀 개입도 하고 또 그만큼 역대급 국내 주식 탑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반등도 또 세게 왔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지금 뭐 이란이 전쟁 터진 거지 우리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석유 물가 난리치고 있지만 저희가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하고 상관이 있냐? 오히려 전쟁이 터지면은 뭐 요즘 무기들에도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든 크든. 오히려 더 호재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지금은 코스피를 부정적으로 볼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오늘은 국장이 안 들리기 때문에 방송을 좀 일찍 해봤고요. 그리고 주말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